안녕하세요. 로니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법륜 스님의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과의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살아가다 보면 자라온 환경에 달랐기에 생기는 마찰들, 그리고 그 외에 크고 작은 다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스님의 5가지 조언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대하는 결혼. 아주 솔직히 얘기하자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인 경우 서로 맞는 인연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저것들은 안 맞다 하는 마음이 보여요. 그러나 잘 안 맞는 걸 알고 출발하면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서로가 맞지 않는데 좋아하게 됐다면 소소한 일로 자주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둘이 음식의 간을 맞추듯이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음식을 먹는 방법도 있지요. 또는 한 사람은 음식을 만들 때 간을 맞추고 한 사람은 소금을 따로 쳐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둘이서 함께 간을 맞추어도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방법만 주장하는 대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상대에게 맞추려면 가장 먼저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취향이든 취미든 생활 태도든 하나부터 10까지 서로가 다릅니다. 깔끔한 사람은 청소도 안 하네 라고 생각하고, 털털한 사람은 닦은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또 닦니? 라고 생각하니까 늘 서로 안 맞습니다. 이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주궁합의 딜레마. 어떤 어머니가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궁합을 봤는데 상대편 사주가 너무 안 좋게 나왔답니다. 결혼하면 자식이 죽는다고 했대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혼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업이니 사주니 궁합이니 하는 것들의 근본 뿌리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이런 욕심이야말로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남편에게 덕보려는 생각을 버리고 남편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내면 인생이 바뀝니다. 술 먹는 남편의 허전함을 부모가 자식 돌보듯 다독거려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술 좋아하면 술 사다 주고 속 쓰리다 하면 해장국 끓여주면서 보살피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덕보려고 하기 때문에 나쁜 사주가 있는 것이지, 상대를 돕겠다고 하는데 나쁜 사주가 어디 있고 나쁜 궁합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주는 행복과 불행은 달라집니다. 자기의 삶을 늘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늘 놀이로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할 때 인생도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 잘 보이려 속이고 속는 마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한눈에 반했다고 하는데, 사실 한눈에 반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데다 팔이나 눈이 하나 없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한눈에 반하면 연애나 결혼 생활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눈에 반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아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난한데 부자하고 결혼하거나 내가 학벌이 월등하게 높고 경제력이 뛰어난 남자랑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종살이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
그 돈 좀 얻는 바람에 폼 잡고 좋은 곳에서 사는 대신에 남편한테 평생 기죽어 살아야 해요. 그런데 아내가 돈 벌어서 남편한테 주워가면서 살면 남자가 돈도 못 번다고 불평은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제 맘대로 큰 소리치고 삽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하고 살든 괜찮아요. 무엇을 선택하든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할수록 큰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상대에게서 받으려는 마음부터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 상대의 생각까지 간섭하려는 마음.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의 생각, 심지어 감정까지 시시콜콜 알고 싶어 합니다. 상대에게 관심이 많아서라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상대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상대와 같이 잘 살려고 한다면 상대를 그냥 날씨나 꽃처럼 생각하세요. 피는 것도 저 알아서 피고 지는 것도 저 알아서 질 뿐 도무지 나하고 상관없이 피고 지잖아요. 다만 내가 맞추면 돼요. 꽃 피면 꽃 구경 가고 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가고 더우면 옷 하나 벗고 가고 비 오면 우산 쓰고 간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관심도 지나치면 집착.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어오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느냐, 집에 언제 오느냐 등등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희로애락을 좌우하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편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면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집착을 놓아버려야 결혼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괴로움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남 탓하고 남에게 화살을 돌리지 마세요.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찾아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마음과 열린 마음을 내면 내가 좋은 거예요. 타인을 미워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보고 짜증내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한 걸음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 바로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나의 마음이 변하고 내가 변해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미움을 놓아주면 상대에게도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나의 인생관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평화로울 수 있겠지요. 행복한 부부생활, 나아가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니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